자, 일단 시작할 건데 학원 방학 날짜 한 번만 더 확인해줘. 저번에 쌤이 토요일까지 끊었는데 일요일날 못 온다는 친구도 많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쉬는데 일요일 안 쉬는 거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30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좀 기억하시고. 자, 선생님 저 학교 안 가는 주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해도 돼요?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이 학원 비번이나 이런 거 다 알려줄 거고, 그리고 쌤이 월수에는 4시부터 거의 11시까지 풀로 다 있어. 오케이? 월수에는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학교 안 가는 기간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쌤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창원으로 넘어가요. 이제 창원으로 넘어가. 쉬우면 큰일 날 뻔했다. 창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게 적고 있었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월수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다른 학원 일종의 부대교라고 하면은 학원이 늦게 있지 않나 보통? 쌤이 4시부터 있으면 같이 쌤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좀 짜투리 시간 좀 활용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고3이 돼서 지금 시기에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 EBS 완료하세요. 수능 완성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능 완성까지. 선생님 수능 특강 레벨 3 아직 덜 됐어요 라고 하면 레벨 3 빨리 푸세요. 알겠죠? 레벨 3 빨리 푸시고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 다 하고 뭐합니까가 아니라 수능 특강 하면서 딴 걸 같이 해야 돼. 얘들아, 뭐 같이 해야 돼? 쌤이 랑데뷰 줬지? 시사 중필 분명히 파일 줬습니다. 하루에 10문제씩 풀고 있는 사람 손. 와, 진짜 가슴에 양심의 털이라고는 진짜 1cm도 없다 진짜. 10문제씩 푸세요. 알겠죠? 푸셔야 됩니다. 꼭 푸세요. 쉬운 문제야. 쉬운 4점짜리야 얘들아. 알겠지? 꼭 이제 풀어야 될 시기고 꼭 해줘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고1이 올라갈 때 고생했던 걸 생각해봐. 공통수원 아니지. 수상하기 위해서 RPM 풀었지. 맞지? 고쟁이 풀었지. 뭐 이것저것 풀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처럼 지금 수능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베이직한 게 EBS 하셔야 되고요. EBS는 끝이 없어. 계속 하는 거야. 선생님 한 바퀴 돌았어 하면 또 풀어. 한 바퀴 돌았어 하면 또 푸는 거야. 그러니까 EBS는 하루 공부량이 꼭 있어야 돼. EBC가 아니라 EBS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수능 특강 했다가 끝나면 수능 완성했다가 수능 완성 끝났으면 또 뭐 해? 수능 특강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파이널 시리즈 나옵니다. 파이널 시리즈 조만간 나와요. 파이널 시리즈 하던가 3개 왔다 갔다 신호등 링키로 왔다 갔다 도는 거야. 계속 해야 된다고. 쳇바퀴 속에 다람쥐 마냥. 알겠죠? 풀면서 쌤이 뭐 해줬어? 연계성에 대한 언급해줬지. 이거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하는 걸 떠올리면서 풀으라고 상기시키면서. 알겠지? 그 작업 해야 된다고.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봐란 말이야. 다음 두 번째 뭐 해라고? 중팁 랑데뷰. 랑데뷰 시리즈 하셔야죠. 하루에 10문제. 하루에 10문제 수원했다, 수투했다. 와, 1시간도 안 걸리겠다. 10문제 1시간도 안 걸려, 얘들아. 10문제 합쳐가지고 1시간 걸리면은 문제가 큰 거야. 그러면 오히려 문항수 느려야 돼. 수학 공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능에서 그래도 최저 수학 3만 띄우면 돼요라고 하는데, 수학 최저 3만 띄워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4등급을 받았다가 3을 받는 게 아니고 2등급을 받으려다가 3을 받는 친구들이 3등급의 90%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3등급은
이런 애들이 미끄덩해서 3등급을 받는 거지. 오케이? 4등급에서 다이나믹하게 3등급 받는 친구가 엄청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원래 3등급 받던 애가 3등급 받느냐? 아니죠. 3등급 받던 애 미끄러집니다. 4등급 받아요. 그게 통계가 있어. 1등급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어디로 가고 2등급 중에 몇 퍼센트가 어디로 가고 3등급 중에 몇 퍼센트 쌤은 봤잖아. 몇 년 동안 봤단 말이야. 재수종합 자료 보면서. 오케이. 지금은 연출이 끊어져서 안 보지만 빅데이터는 크게 일치합니다. 얘들아. 제 학생은요. 1등급 받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한 반에 쌤이 8명이 수업했어. 제 학생이야.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아온 친구는 1명 내지 2명이야. 너네 레벨 때 애들이 그 정도 앉아있으면. 솔직히 그래. 근데 그 정도 레벨 때가 재수학원에 앉아있지. 그러면은 10명 중에 5, 6명이 1등급을 받아요. 난 그 갭을 알아. 왜냐? 너네들이 1년 더 하면 그래 되거든. 너희들 보고 1년 더 해란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등급이 내려간 이유는 재수생들이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야. 군림한다고 들어오면 너희들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려면 아둥바둥 춤을 춰란 말이야. 이거 해라고. 랑데뷰 중필 이거 하세요. 10문제씩. 오케이? 선생님 저 10문제씩 적어요 하면은 30문제씩 해. 시원하게. 나라면 한 30문제씩 하겠다 그냥.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올려놨다. 엔티켓 올려놨다. 엔티켓. 선생님 풀이하고 피드백으로 푸셔도 좋고요. 풀고 와서 피드백으로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1시간 해야 되고 나 같으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 대생 듣고 숙제로 한번 해보겠다. 엔티켓. 자 저번 주차부터 3대2, 4대2씩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지. 맞죠? 3대2, 4대2씩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엔티켓 소원수투. 이건 기본이야 얘들아. 이거 하고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안 하겠지. 안 하면 망하는 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지금 이 시기 때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자, 쉴 만큼 쉬었고 몸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최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바짝 정신 차리고 가셔야 돼요. 생각보다 1등급은 멉니다. 그 2등급은 또 가까우냐? 하늘에 축복이 있어야 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자, 일단 박살하고 칠판에 로비스트 17회차 적었어요. 받은 프린터물에는 없고 저번에 줬는데 아마 짠됐을 겁니다. 그지? 자,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갈게. 자, 1번, 2번 세트 문항이고요. 자, 수능에 삼각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칭성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 문제 조건은 AC의 중점이 X좌표가 P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지? 맞지? 여기서 대칭성이라는 거는 점대칭, 선대칭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간 간격 자체가 다 어떻다는 거야? 동등하다는 거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 동등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K라인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동등하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기가 2파이니까 얘는 파이겠죠? 이 지점이 파이겠죠? 그러면은 이 간격을 알파라고, 동그라미라고 하면 파이 빼기 동그라미, 파이 플러스 동그라미, 아니지, 0 플러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2파이 플러스 동그라미.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중점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P포인트 X좌표가 뜨겠죠? 맞지? P포인트 X좌표가 뜨겠죠? A1, A3구나.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뭐가 떠요? 파이 플러스 동그라미가 됐지. 됐지? 얘가 파이 플러스 동그라미가 됐다는 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세로 살때 길이가 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 즉 문제의 요지는 B가 뭐다? 2분의 K다. 이 얘기하고 있다. 왜? 상하 대칭됐다는 거거든. 요 조건 때문에. 그러면 끝났어. 이제 무게중심 쓰면 끝난다고. 자, 다시 얘기하면 삼각함수가 수능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대칭성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보통의 대칭성 얘기를 하고요. 그 대칭성 얘기 살린 2번 문제, 로비스트 2번 문제 보면 문제는 순서대로 안 돼 있다. 나중에 단톡방에 파일 띄어서 보면은 한 센터 부분에 있어요. 자, 얘가 정삼각형이래. P, Q, R이 정삼각형이래. 됐죠? 정삼각형이고, 그리고 얘가 주기가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네. 주기가 4인 것 정도는 알 수 있고. 자, 똑같은 상황이야. 이 길이랑 높이가 K만큼 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서로 어떻겠니? 같겠지? 맞지? 한 주기가 4니까 4 플러스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됐죠?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니? 중점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2 플러스 동그라미라고 이 부분이. 그럼 2가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가 2잖아 얘들아. 맞죠? 여기가 2니까 2 플러스 동그라미니까 상하가 뭐가 됐다? 대칭됐다. 똑같은 원리 적용되는 거 확인됩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세트로 구성을 간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해서 얘가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 캐치해 주시면 얘는 또 y는 마페이라는 거. 자, 정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대칭성 부분은 우리가 이런 유형도 많이 있어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끄으면 뭐가 돼? 점대칭 되지. 기억납니까? 점대칭 되죠. 그리고 요거랑 동일한 이차 함수를 그리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긴다? 선대칭 얘기를 하는 거다.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고 삼각함수는 같이 폭에서 나온다면 이 그림이 이상한데 교점 자체가 뭐가 된다? 선대칭이 된다. 이 얘기를 꼭 달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은 아직 없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야. 삼각함수. 한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구간의 정역의 길이랑 주기랑 관계성 오늘 엔티켓 하면서 진행할 거야. 알겠죠? 일단은 요거 했으니까 지우고 로비스트 17회차 꼭 풀어보세요. 수원 파트. 아마 17회차 피면은 수투랑 수원이랑 섞여져 있을 건데 수학이는 확실히 수투는 풀었었어. 수원은 푼지 안 푼지 미확인 상태거든. 아마 그때 줬던 게 14, 17 두 개 줬는데 14를 네가 버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17 앞부분 버렸을 거야. 알겠죠? 꼭 챙겨서 푸세요. 자, 3번 문제. 약간 고난도 문제입니다. 약간 고난도 문제. 아마 여기서 문제 풀리면은 거진 다 틀리지 않을까 싶어. 성함이 맞출 가능성 한 40% 정도고 나머지는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 사인 안에 누가 들어있어? 사인 안에 누가 들어있어? 그래? 누가 들어있어? FG가 섞여져 있어. 알겠습니까? 자, FG가 섞여져 있는데 FG는 닮았죠? 닮았죠? 마치 둘 다 NX야. NX. 자, 지금 상황에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둘 다 닮았는데 뒤에 거는 살짝 달라. 오케이? 뒤에 거는 살짝 달라. 근데 사인을 처먹여서 뺐더니 2분의 3이라는 건 적어도 이 새끼랑 이 새끼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랑 뺀 게 2의 배수면은 이 두 친구는 빼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돼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봐봐. 사인
네모 플러스 2 n이랑 n이 자연수다. 네모랑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 내가 m이고 여긴 3m이야. 됐죠? 그러면은 얘랑 2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면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같으면은 이거 빼서 2분의 3이라는 게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안 생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친구를 빼면 뭐야? 2분의 n의 n-1인데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2배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래 요거 두 개의 갭이 어떤 수냐는 거지. 이해되니? 자, 타입은 크게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요거 두 개 빼면 얘인데 얘가 2의 배수가 아니면 뭐겠니? 홀수. 그게 또 아니면 뭔데? 짝수. 자, 그러면 봐봐. 얘는 n이 짝이면 홀이야. 맞죠? 홀이면 홀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홀짝이 지그재그로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 느낌상. 일단 한번 해보자. 자, 2분의 n의 n-1은 1부터 n까지 합이라는 거 인지되지, 그지? 맞지? 1, 뭐야? 홀이지? 1 더하기 2, 홀이네? 아니구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짝이네? 그러면, 찾았다. 홀홀 짝짝, 홀홀 짝짝인가? 맞죠? 홀홀 짝짝, 홀홀 짝짝이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봐봐. 얘가 2의 배수이면은 이렇게 돼. 접수했니?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면은 2분의 3인 게 무조건 뜰 거라는 거야, 내 말은. 2분의 3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지금은 0이 아니라는 게 유의미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치하거나 실제 그려보면은 얘랑 그려보면 한 놈이 요래되고 한 놈은 요래됩니다. 한 놈은 요래되고 다른 한 놈은 요래돼요. 내 말은 뭐냐? 이거 두 개는 일치하거나 정반대 방향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문제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빼서 2분의 3이 되는 거는 몇 개 나오겠니? 토탈 간격이 2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 거는 몇 번 나오겠니? 2번 나오겠지, 이런 그림이라면. 되지? 자, 써머리 요약할게. 이 문제를 끝까지 안 푸셔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sin 블랭크 빼기 sin 블랭크가 0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건 이해를 꼭 해달라 이 말이야. 0이 된다는 건 이 박스끼리의 차가 2의 배수면은 제로다. 일치한다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0이 아니라는 거는 박스끼리의 차가 2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됐죠? 끝까지 풀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풀어보셔도 좋고요. 해설은 겁나 복잡하고 깁니다. 근데 해볼만 하다. 이거 방금 이 부분 이해했으면 해볼만 합니다. 자, 해서 3번은 사인에 대한 얘기, 함수적인 얘기 한번 해봤고요. 수열 아니고요. 함수, 사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 자, 등차 수열 문제 오랜만에 한번 복습 좀 했으면 해서 한 문제 넣어봤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초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 항의 개수. 흔히 말하는 이 친구는 누구의 원리냐? 등차 중앙에 대한 원리입니다. 등차 중앙의 원리는 항이 3개든 4개든 그 균등함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였어. 기억납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게 어떻다? 다 똑같다. 잊으면 안 돼. 오랜만에 한다고 등차 수요 오랜만에 하면은 등차 바보 된다는 소리 있어요. 알겠지? 자, 해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l에 곱하기 n인데 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여기 몇 개 들어있니? 3개 들어있지? 그러면 위아래 더해서 나누기 3 하면은 a 플러스 l이 뜹니다. 알겠죠? 얘가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기억나죠? 알겠지? 다음 자
4번, 6번 세트로 갑니다. 7번까지 4, 6, 7.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조금 지루하고 힘들었다. 그죠? 뭐 했어요? 수학적 기납법 하셨죠? 수학적 기납법 문제 3개 정도 넣어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게 푸는 문제는 7번 문제고요. 오케이? 여기 4번이랑 6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매년 수능에서 비전형적인 문항은 기본 할당량이 30%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나올 만한 것만 파시면 코피 터질 수 있어요. 30%의 문항이 쉬운 문제에서 뜨면 좋은데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 30%가 맞춰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불수능이라 불러요. 그래서 불수능이 뜨는 거야. 그 30%가 4점짜리에서 나오냐 3점짜리에서 나오냐 이 차이인 거거든. 자, 봐볼게. 자, 일단 모든 n에 대해서라는 부분 보이죠? 그지? 모든 n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샬라샬라 나와 있다는 거는 얘가 항등식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잠시만. 문제를 잘못 적었나? 확인만 좀 하고. 제대로 적었네요. 자,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A1이랑 A9가 있고요. A1부터 A9까지의 합이 나와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합이 나와 있어요. 요게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 하는 용도일까? 함수 생성하는 데 쓰지는 않을 것 같다, 그지? 함수 생성하는 데 쓰면은 말도 안 됩니다. 이 PQ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A1부터 열심히 한번 밀어볼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장거리다, 그지? 장거리 안 뜁니다, 알겠지? 장거리 연애하시면 안 돼요. 헤어져. 알겠지?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A1, A2, A3, A4 합을 분해하는 거. 합을 이렇게 나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랜만에 하죠. 시그마 정의 문제입니다. 합을 나열하는 거. 합을 나타내는 거. 알겠지? 시그마 정의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를 요렇게 이렇게 더하는 거. 요거 더하는 용도다. 이해되니?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뭡니까? PA1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A3 더하기 A4는 PA3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또는 땡땡땡땡 또는 또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이 친구를 요렇게도 더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은 검은색 계열로 합을 나타낼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근데 이 두 친구는 결국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느낌. 알겠니? 그래서 항등식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해서 시그마 정의 오랜만에 한 문제 한번 봤습니다. 좀 결이 다르긴 해. 여러분들이 봤던 정하신 문제랑 결은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간극이 멀 땐 정방향, 역방향 풀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밑에 거 6번 갑니다. 6번 조금 하드한데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쌤이 뭐 어떤 트리를 좀 떠올렸으면 좋다라고 했냐면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 한번 떠올렸으면 좋다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등차수열의 원리는 간격의 차가 일정하다는 개념 말고 어떤 얘기도 원래 할 수 있냐면
이거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내신이라고 해야 되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자, 얘랑 얘가 같은 게 등차수열이죠.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일씩 작아졌어요. 맞지? 그러면 일씩 작아지는 관계라면은 똑같은 걸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또 똑같은 거 또 만들면은 뭐가 보여? 아래 첨자의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거야. 즉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땡땡땡 A2 빼기 A1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거다라고 하는 게 너네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등차수열 정의수식이었어.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한번 따와볼게. 자, 이 친구는 이제 간극이 몇 차이나? 1 차이 나지. 1 올라갔고 1 올라갔다는 거는 얘를 1씩 보보보보보보보 줄이면은 결국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결국 얘는 B3 빼기 B1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원리로? 요런 원리로 이 두 개 통해서 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일씩 작아졌을 때 성립한다면 어차피 같다면 계속 빼도 상관없겠네. 오케이? 가랑비 요거 짠는다고 친구가 나 100원만 하면 100원 빌려줘. 또 100원만 해서 100원 빌려줘. 이 새끼는 100원이 필요 없는 거구나 하면서 100원을 도도도도 다 뺏어서 뭘 만드는 거야?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속셈이지. 말도 안 되긴 해. 자, 여튼 간에. 계속 빼도 된다는 거야. 계속 빼도 된다는 거. 왜 상관없잖아. 자, 근데 요번에 지금 뭐가 나와 있니? 요게 나와 있지. 요거 모티브로 요게 나와 있어. 요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요거 하나랑 뭐 쓰면 될까요? 맞춰봐. 요거죠. 만들어지죠? 자, 요번에는 몇 간격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 2칸 간격이죠? 두 칸 간격으로 줄일 수 있는 거 확인됩니까? 얘랑 요거 쓰니까 2칸 간격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엄청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짝수함끼리 따로, 홀수함끼리 따로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 왜 무한대니? 이거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무한대 맞아? 무조건 했니? 팔이네. 미안하다. 수원에서 무한대라니. 미안해. 자, 그러면 이게 8개잖아. 맞지? 그러면 짝수함들끼리 따로 그룹으로 다 같은 거야. 홀수함끼리 따로 그룹으로 다 같다고. 무슨 말이냐? A1 빼기 B1이랑 A3 빼기 B3랑 A5, B5, A7, B7 다 똑같다고. 이해돼? 그러면 곱하기 몇 하면 돼? 4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다 똑같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A2 빼기 B2도 똑같다고. 이게 이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 처리가 뿅뿅뿅뿅 되지. 즉 A2 빼기 B1 더하기 A1 빼기 B1이 12가 나왔어요. 밑에서.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 어디 갔니? 그러면은 여기서 부족한 조건 완성하시면 되겠네. 이제 남은 거 요것도 쓰면 될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퍼즐 완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까지 못 내려갈 것 같다. 지금 내가 요거 두 개로 끌어갔잖아. 이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지? 여기 n에 보통 자연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겠네. n이 1 이상 들어가니까 a1, b1이 안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a1, b1은 못 만드네요. 요거 마지막 부분 다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 컨셉으로 만들 수 있는 거 n에 1 집어넣었을 때 a2 빼기 b2가 a4 빼기 b4 요 정도까지가 미니멈 선이네. a1, b1은 따로 만드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안 생기네 여기. 안 생기네요. 놓칠 뻔했네. 요거 a2부터 a9까지네. 맞지?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적은 거 다시 새로 4개, 5개? 아니 4개, 4개? 어차피 8개니까 4개, 4개 나눠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7번 문제 요거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요거 수열 문제 해주면 꼭 풀어봐라. 알겠죠? 제발 수업 때 해준 거는 좀 하시고요. 집에서 복습 좀 하고. 자, 이 친구는 Sm 빼기 Sm 마이너스로 식을 조금 다듬어 줍니다. 식 다듬어 주면 AN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 그리고 양변에 AN을 나누면 안 돼. AN이 0이거나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뿅뿅뿅 세 항이 있을 때 얘가 0이면 얘랑 관계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인 거야. 얘가 0이면 얘네 둘은 관계가 없어도 된다고.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얘네들은 잠시만 1차이 나야 돼. 1 어디 갔니? 1 올라가야 돼. 맞지? 여기 1.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1이면 얘는 2여야만 하는 상황이야. 택지입니다. 택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일단 A1이 마이너스 3이야. A1이 마이너스 3이면 A2는 현재 1 대입하면 A2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맞지? 여기 1 대입하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1 커져야 돼. 얘가 0이 아니니까 1 커져야 돼. 이 말인 거야 내 말은. 선생님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 왜? 요거 분명히 걸림돌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일단 내비두고 얘가 0 됐어 이제. 얘가 0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4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알파인 거야. 새 출발해야 돼. 모르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얘가 0이 아니면 1이 되고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지금 선생님 칠판에 적은 기본 가정은 뭐냐?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가정. 근데 그 가정을 문제에서 아마 잡아줬을 겁니다. 뭐라고? A8은 정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딱 A8이 0이 치겠지.
A1, A2, A3, A4, 5, 6, 7, A 맞네요. A8이네. A8이 정수가 아니라고. 그럼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0, 0, 0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0이 아니란 보장을 받았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 접수했죠? 그래서 이 트릭의 정화식 한번 익혀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찐막 8번, 9번은 상함수 활용인데요. 올 수능에 상함수 활용 안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올 것 같아. 어디서 나오냐의 차이야. 그냥 수원에서 나오느냐 위적분에서 나오느냐 차이인데 작년에는 안 뜬 걸로 기억하는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안 뜬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좀 하는 김에 같이 풀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근데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야. 나오면은 한 요 정도 느낌. 어떤 느낌? 어떤 법칙 써야 되는 게 뻔한 느낌. 자, 봐봐. 왜 저번에 반지름의 비가 나와 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 비가 나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반드시 써야 된다? 사인 법칙은 써야 된다. 그러면 사인 법칙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잡아먹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 실제 풀어보면은 요거 두 개로 뭐를 만든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알파 분의 루트 6은 2R이다. 이렇게만 힘만 세워주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은 반대쪽 사인 베타분의 루트 6은 2R2다 하면은 R1, R2, B가 있으니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B가 잡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랑 연립되는 소리 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 모양에서 쓸 때는 요게 제일 좋죠? 맞지? 사인 법칙 요렇게 써야 각이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박살하고. 자, 이제 엔티티 좀 잠시 볼게요. 자, 엔티켓 하기 전에 저번에 저번 주에 수능 특강 조금 정리했잖아, 그지? 한 템포 정리했는데 거기서 조금 개념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개념 추가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능 특강 수원은 안 합니다. 내일 수능 특강 수원 할 거고요. 내일 수능 특강 조금씩 가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를 쌤이 넘기는 만큼 푸는 시간 오늘은 없이 갈 겁니다. 넘기는 만큼 꼭 푸세요. 자, 오늘 3데이까지 갑니다. 자, 일단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개념 설명 뭔가 하나 한다고 했지? 하나 하고 4번부터 갈게요. 좀 이따가.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얘들아. 자, 우리 요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2, 5, 4니까 길이가 1대1이라는 거는 직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2에 3x로 바꿨다 라고 하면은 길이비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냐면은
개수분의 1 비율로 보시면 돼요. 됐니?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면은 위치 2분의 3은 좀 심했는데 5의 x제곱이라 합시다. 자,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제 미통일이 안 되지, 그지? 미통일이 안 돼도 우리는 길이비를 나타낼 때 미통일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2의 로그 2의 5 x죠? 맞지? 그러면 길이비는 뭐다? 로그 2의 5분의 1 대 1이라고. 이해되니? 개수의 역수비라고. 개수의 역수비. 알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도 마찬가지겠죠?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는 더 쉬워, 얘들아. 자, 우리가 보통 위치 맞아 있을 때만 했는데 위치 맞아 있을 때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되기도 했고 작년 쉬웠고 재작년 쉬웠거든, 그죠? 자, 이때 이 세로 길이비, 오케이? 세로 길이비는 1대 뭐다? 로그 3의 2의 3분의 됐습니까? 왜 요거는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밑변환 공식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니? 자, 그리고 복습 한번 할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는 뭐였지? x값이 역수값이었다. 맞죠? 그리고 이 길이가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알파 제곱. 오케이? 예전에 배웠던 것들 조금 상기 한 번씩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y값이 알파분의 1 이런 식이 됩니다. 오케이? 길이비 그대로 고정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4번부터 칙칙폭포 한번 가도록 할게. 자, 1-4번은 대생만 살짝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y는 2x 보이지?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친구 2개 보일 겁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닮음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삼각형들입니다. 알겠죠? 자, 현재 길이비는 뭐랑 뭐가 나와 있냐면은 얘가 1대 6이라고 정도 나와 있어요. 1대 6.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주어져야 되는 건 요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엉뚱한 게 주어진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니, 얘들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 2 요 부분에서 원하는 길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2라는 건 얘들아 얘가 1대 2고 1대 2고 다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것들이 1대 2, 1대 2, 1대 아니 뭐래? 1대 2, 1대 2, 1대 2, 1대 2 다 성립한다고. 닮은 도형을 눈에 확인을 못하면 문제 진행이 힘들어요. 알겠지? 다시 얘기하면 이 길이가 현재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얘가 2대 6이니까 x좌표는 2t 대 6t라고 쉽게 잡을 수 있겠지. 됐니? 선생님 1대 6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넓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비는 1대 6이 되겠지. 다음 뒷페이지.
자, 5번 시켜놨더니 못 풀고 끙끙대는 친구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5번 조금 이따 풀어보세요. 고3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네. 다음 6번. 자, 제곱공 문제입니다. 제곱공 문제. 야, 제곱공 문제는 쌤이 뭐가 핵심이라고 했니? 짝수 제곱근이 항상 실수인 근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 0개 또는 2개 또는 1개가 중요하다고 했어. 짝수 제곱근은 근이 0개도 되고 1개도 되고 2개도 됩니다. 알겠지?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로그 2의 an의 n 플러스 1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F1, F2, F3, 4, 5, 6 자, 얘를 다 더해서 8이네. 자, 그러면 n 플러스 1 제곱근이니까 얘가 짝이면 무조건 1개입니다.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짝수 제곱근인데 짝수 제곱근은 0 또는 2가 아니라고. 뭐도 가능해? 1도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 친구가 현재 뭐냐면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을 로그 씌우면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이 등차 수열은 쌤이 늘상 이런 얘기합니다. 부호가 단 한 번밖에 바뀌지 못한다. 오케이? 얘는 부호가 단 한 번밖에 바뀌지 못해. 지금 첫 항이 4입니다. 계산하면은 첫 항이 4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양수면은 짝수 제곱근이면 2개 생길 거고요. 양이면 짝수 제곱근 2개, 0이면 이제 음이면 짝수 제곱근 0개 돼버려서 7이 된다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말인 거야? 1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 다 더하면 8이 나올 수가 있거든. 오케이? 무슨 말이냐? 둘 1은 되는데 둘 하나 둘은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등차 수열은 이렇게 안 되잖아. 맞지? 플러스 제로는 되는데 풀 제로 플러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즉 쌤이 얘기하는 말은 그래 로그 2의 A5가 0이었다는 얘기고 A5가 1이 됐다. 그러면 등비수열 공비 바로 나오겠죠? 맞죠? 다음 7번은 이제 뭐 알아서 풀면 될 것 같고요. 8번 한번 보고 갈게. 8번도 쉬운 건데 말번이라서 그냥 터치만 내립니다. 얘들아, 너네가 대학교야. 너네가 대학교야. 전국의 학생 수는 줄어. 점점 줄어. 맞지? 그러면은 학교 정원을 줄이는 게 맞을까? 유지하는 게 맞을까? 줄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받아내겠지. 맞지? 근데 스테이 하면은 어떤 일 생기겠어? 늘릴 이유는 없지. 스테이 하면은 생각지 못한 친구들이 들어오겠죠. 맞지? 3등급인데 당당하게 이제 부산대를 진입한다든지.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 등급 훨씬 내려갑니다. 신기하죠, 그지? 1, 2년 뒤에는 부산대 3컷 들 겁니다. 이제
점점 내려가서 예전엔 부산대가요 뭐 1.5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었어. 근데 요새는 뭐 2점 몇 등급도 내밀고 하지 그지. 근데 그게 급속화되는 시점이 현 고1이야. 급속화될 겁니다. 이제 3등급인데 부산대 딱 가서 명함 딱 내밀 겁니다. 속상하지? 갑자기 재수하고 싶지? 미안. 농담이다. 자, 일단은 이 친구 A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실제 그림 그리면 따다다다당 정근선이 있어요. 정근선이. 자, 그리고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 지점이 알파고요. 이 지점이 베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파는 음이고 베타는 양이라고.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 취지는 뭐냐면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근이 몇 개가 나오고 싶은 거냐? 3개가 나오고 싶어. 즉, y는 알파라는 음수랑 y는 베타라는 양수를 부었을 때 근이 3개가 나오고 싶다고. 알겠지? 그러면 뻔하지 않을까 얘들아? 알파가 요렇게면 베타는 요렇게겠지. 자, 근데 이렇게 끄면 알파 베타가 특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면 알파가 어디 끄어져야 되겠니? 마이너스 1 이겠지. 맞지? 자, 문제 조금만 읽어보시면 A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 야, A의 최대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경계가 중요한 거야. 뭐든 간에. 알겠지?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반대로 얘가 2개고 얘가 하나가 되는 거. 이때는 베타가 특정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경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투데이 들어갑니다. 투데이. 자, 투데이 1번 한번 얘기 좀 때리고 갈게. 주기에 대한 얘기인데 주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쌤이 오늘 할 섹션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할 수 있을 듯해. 개수분의 2파이가 주기입니다. 즉 2k파이가 주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주기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2파이는 fx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친구는 주기가 12파이가 아닐 수도 있어. 기억해야 돼. 12파이 또는 모두 될 수 있어요. 6파이, 9파이는 안 되고 6파이 그리고 3파이, 4파이. 만약에 주기가 분수여도 된다면 엄청 많겠죠? 맞지? 분수여도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주기가 분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2번 그냥 쉽게 풀어주시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할 토픽 6번 스타트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 주기입니다. 주기에 유동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자, 일단 저번에 얘기를 한 번 더 했는데 오늘 약간 복습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주기가 구간 길이보다 작으면요. 이 구간이라는 건 정의역 길이입니다. 작으면 최대 최소는 확정입니다. 무조건 확정이라고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y는 sin
2파이 x 여기에 뭐 k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자, 이때 주기는 a파이분의 2파이야. 그러면 a분의 2가 주기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이 만약에 1에서 5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구간 길이는 4란 말이지. 4랑 a랑 비교했을 때 주기가 구간 길이보다 짧으면 얘는 확정으로 최대가 k 플러스 1, 최소는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뒤집어지면 주기가 구간 길이보다 크면 최대 최소가 얘네들이 생기지 못하겠지. 근데 그 못할 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알겠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일일이 그려야 돼. 따로 헤쳐나가야 돼. 그럴 때. 다행히 그때는 A가 많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6번 해볼게요. 자, 6번 보면 12하의 자연수, 12하의 자연수 AB가 있습니다. 12하의 자연수 AB가 있고요. A 코사인 A 파이 X. 자, 정의역이 있고요. 자, 구간 길이는 3분의 2인 게 확인이 됩니다. 구간 길이 적어놨어요. 자, 이때 미니멈 수치 정도 나와 있고요. 이때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본 상황입니다. 한글로 적어야겠네. 최대 최소. 자, 기본적으로 이 새끼는 주기가 A분의 2인 게 확인이 되고요. 주기가. 그리고 구간 길이가 3분의 2란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간 길이랑 주기랑 비교했을 때 주기가 더 같거나 작으면은 최대 최소는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A가 뭐보다 클 때야? 3보다 클 때야. 다행이네.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알겠지? 보편적인 상황에서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A다. 근데 마이너스 A가 6 마이너스 B니까. 해서 1번 처리가 끝난 거. 알겠지? 지금 트렌드 문항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가 중요해. 그 반대는 뭐냐? 주기가 구간보다 커. 이때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왜? 어중간하거는 하필이면 4부터야. 하필이면 4부터야. 그러면 코사인이 4부터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얘가 제로면은 가능성이 있어. 그림을 그려야 될 수 있어. 제로면 그림을 그려야 돼. 보편적으로는. 근데 지금 4기 때문에 못 그린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A 범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2개밖에 없는 경우가 2번 나눠서 A가 1일 때 한번 그림 그려주고 2일 때 그림 그려줘서 각각 풀어라 이 소리인 거야. 느낌이 이해돼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 문화인가 잘 봐주시고요. 자, 동일 문제 7번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섹션인데 결이 조금은 달라. 왜? 얘는 정의역이 몇부터도 출발해? 0부터도 출발하지. 맞지? 얘는 0부터도 출발하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타트는 똑같이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주기랑 구간길이랑 비교하는 거는 일맥상통한 부분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A는 자연수고요. A 파이 X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는 2A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주기. 자, 0과 1 사이에서 최소값 구해야 되고요. 1과 2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최소랑 최대랑 더했더니 얼마라고 나와 있니? 0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주기가 기본적으로 구간 길이보다 무조건 커.
안 해봐도. 왜? A는 자연수거든. 무조건 커. 무조건 크다는 거는 얘는 이제 확정으로 최대치수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자. 다행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정의역이 몇부터 출발했나요? 땡큐하게 0부터 출발했어. 그러면 얘는 확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지만 0과 1 사이에서 반주기가 그러니까 1에서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요렇게인지 알 수 없지.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라고 하면은 이 분기점이 어디야? 주기가 2A니까 요게 A란 말이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서 다행이야, 사실. 말이 안 돼서 다행이야. 자, 얘가 주기가 2A니까 코사인이 여기까지는 A이고 얘가 2A잖아요. 맞지? 그래서 A는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을 수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탈락이고 0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은 F2라는 걸 알아냈어요. 됐지? 그나마 하나는 확정됐다.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다. 1부터 2까지에선 최대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림이 이 부분은 몰라도 상관이 이제 없는 거야. 최대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는 어디겠니? 1일 때이거나 아니면 2일 때겠지. 맞지? 근데 2일 때가 되려면 또 A 포지션이 말이 안 돼. 실제 확인해 보면은 얘가 얘보다 이게 높은 위치 가려면은 또 여기 부분 A가 확인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해서 얘가 최대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는 그려져. 왜?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려진다고. 됐니? 그러면 두 개 더해서 0이면 땡땡땡 F1은 제로로 문제 마무리가 되겠지. 자, 다시 얘기하면 문제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간 길이랑 주기 길이랑 비교를 하면서 스타트 포인트를 끊는다 이 말인 거야. 스타트는 그렇게 가면 좋다고. 알겠지? 그래 놓고 이제 주기가 얘들아 요까지의 주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방금 문제 봤다시피 A 라인까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필요한 부분 정확하게 조금 뽑아내시면은 도움이 될 듯. 자, 해서 삼각함수 섹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쑥 지우고 투데이 부족한 문제 좀 채우도록 할게. 4번, 5번, 8번 볼게요. 4번, 5번, 8번. 자, 학원 방학 다시 공지합니다. 일요일까지로 변경했어요. 8월 3일까지입니다. 알겠죠? 날짜가 어중간하다는 얘기도 있고 못 오는 결석자가 많다고 파악이 돼서 선생님 저는 어디 안 가는데요? 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1대1로 할 수는 없잖니. 그지? 마침 또 7, 8월이 주말이 날짜가 많단다. 자, 4번 문제 풀어도 되긴 한데 그냥 할게. 코사인 절대값 그리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맥락이죠. A. 자, 세 번째 점까지만 등비수열 이룬데 A, AR, AR 제곱. 요건 아니고. 그러면 얘가 주기가 4니까 1, 2. 대칭이죠. 대칭이죠, 이게. A 플러스 AR 2.
이것도 대칭이죠. AR 플러스 AR 제곱은 4. 땡땡 하는. 너무나 쉬운 문제. 자,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 5번. 자, 넓이가 2루트 5인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이 9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써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건 뭐다? 둘레 활용해란 소리야. 이해되지? 둘레. 내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1 둘레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다 하는 거. 이 부분 꼭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넓이 공식 뭡니까? 2분의 1 AB sin C 사인 법칙 써주면은 2R분의 C로 바꿀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ABC의 곱이 또 나와있어. 36이라고 친절하다 그러지? 끝났네? 맞지? ABC가 36이라 나와 있어요. 라스트 판 8번. 자, 8번까지 하고 일단은 푸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AB가 있습니다. 지름이 8이에요. 원의 중심 있고요. 자, 작년 수능 문제 겨냥한 문제인 것 같네. 자, 얘가 세타입니다. 자, BPQ랑 BOQ랑 각이 같대요. 됐죠? 자, 이 넓이가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최대. OBPQ가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는 거는 BQ랑 뭐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접점에 있으면 되겠다는 소리죠. 자, 평행선을 그으면은 당연히 BQ에 대해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니?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오케이? 봐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랑 세타가 각이 같기 때문에 각이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은 어떨 수밖에 없니? 일치할 수밖에 없어. 맞지? 일치할 수밖에 없어. 같은 삼각형. 자, 아마 이번 출제자가 조금 멍청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 원주각과 중심각 써버리면은 얘가 세타면 얘는 몇 세타? 2세타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타가 120도 특정이 돼버립니다. 즉 정삼각형이 두 개가 합쳐진 평행사변형으로 너무 좀 속내가 뻔히 보였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라면은 요 접선 활용하면서 이등변 삼각형 쓰면서 문제가 좀 예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쓰여져 버린 거야. 원주각 2배. 둔각일 때도 됩니다. 알겠죠? 둔각일 때도 되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일단 커트해서 갑시다. 문제 3데이 푸세요.